자, 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대한광통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자, 밑꼬리가 지금 얼마나 걸렸죠? 마이너스 13%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13% 찍고, 오늘 종가 마감이 4%. 사실 단순 계산했을 때는 거의 17%의 등락이 아래로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났는데, 자, 일단 투자 경고가 공시가 떴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보고 역시 경고 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판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 의도적으로 투경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투경 걸리겠구나. 요거에 대한 이제 단서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 경고에 왜 들어갔는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이걸 알아야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부터 매일 강조드렸던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요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둬야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시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소위 말해 주포들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중요한 거. 지금 좀 전에 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 주주라고 해서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거시적인 지표인 미국의 요런 경제지표. 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요게 지금 오늘 9시 30분에 발표가 됐고요. 일단은 요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5월 12일 자, 9시 반에 발표를 했고, 자, 예측이 0.3인데 0.4가 나왔어요. 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자,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경제에 안 좋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 통신주를 비롯해 대다수가 아니라 싹 다 파란 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대한광통신 역시도 내일 개파락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투자 경고 걸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됐는데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까지 확인을 해보니 높은 확률로 개파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광통신이 이대로 끝나느냐? 자, 그건 아니에요. 결국 올라간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 공시 내용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요. 자, 영상을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뒤에서 도움됐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뒤에서 부탁드릴게요. 자, 댓글창. 일단은 내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이팅 하시죠. 댓글창. 내일 조정에 대비해서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자, 수급 측면만 보더라도 딱 개인들이 들어왔죠, 오늘.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일단 투자 경고 요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봐야겠네요. 자, 일단 오늘 투자 경고가 걸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자, 어제 예고 공시가 나왔던 요 내용. 뭐가 있죠? 60일이 아니죠. 5일 동안 60% 올라가는 요 조건. 이게 이제 가장 유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계산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요 캔들과 비교했을 때 60% 오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계산을 빠르게 해보면, 자, 종가가 17,700원이에요. 곱하기 1.6 해주면, 자, 28,320원이에요. 자, 오늘 종가 29,100원 넘어섰죠? 일단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 항목 뭐예요? 자, 최근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 누가 봐도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종가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해당이 되는 거고. 자, 3번 항목. 자, 요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5일 전날은 얘죠? 얘랑 비교했을 때 상승률을 체크를 하고, 자, 같은 기간 종합주가 지수, 이거 뭐예요? 코스닥 얘기하는 거죠? 대한광통신은 코스닥 종목이에요. 근데 코스닥 지수와 비교했을 때, 자, 지수에는 가중치를 줍니다. 몇 배예요? 곱하기 5를 해주죠. 자, 일단은 5일 동안 몇 프로 올랐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의 종가가 29,100원이고 마이너스 5일 전날 17,700원이네요. 자, 17,700원을 빼주면 자, 가격으로 치면은 자, 11,400원이 올랐죠. 그럼 여기서
5월 4일의 종가 17,700원. 나누기로 해주면 되죠. 17,700원. 자, 그러면은 0.644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요. 그냥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64.4%. 자, 5일 동안 64.4% 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항목. 5일 동안 60% 올라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지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코스닥은 사실 안 봐도 뻔하긴 한데, 그래도 봐야겠죠? 코스닥의 지수 현황.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날의 종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 마이너스죠?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요거 때문에 단기 급등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기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자, 이 내용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세력들의 의도, 주포들의 의도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투자 경고 걸리는 가격 요건이 요거였잖아요. 28,320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분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제가 요 라인이 28,320원이거든요. 자, 근데 충분히 여기 아래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조금만 슬쩍 빼주면은 투자 경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 자, 막판에 올라가죠, 주가가.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연히 올라갔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장 마판에 수급이 들어왔던 그들. 자, 보세요. 신한 창구에서 의도적으로 15시 18분경에 무려 13만 주를 한 번에 때려주죠. 자, 이거 신한에서 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한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즉 주포가 의도적으로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가게끔 운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일단 두 번째 투자 경고예요. 요때 걸렸을 때랑 지금 걸렸을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세 초입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투자 경고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를 많이 풀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통 일반적으로 경고에 걸리면 미수신용이 사용 불가죠. 대한강통신은 이미 증거금 100짜리라서 미수신용은 사용 안 됐어요. 근데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됩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에서는 거래 정지 안 가죠. 왜? 아직 본인들이 탈출할 위치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 즉 광기 구간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거래 정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결국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량을 넘겨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광기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시세 초입에서는 광기 구간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두 번째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자, 거래 정지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경고 매매 패턴.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를 풀기 위해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조정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간다라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 정지 요건을 알아야 이것 또한 뭐가 돼요? 기법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종목 중에 같은 섹터에 있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 자, 얘 보세요. 이때가 거래 정지거든요. 이때도 거래 정지예요. 자, 거래 정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갭이 얘네 12% 떴죠. 자, 얘 거래 정지 이후에 다음날 갭이 7% 떴죠. 자, 우리가 이 거래 정지 요건만 잘 알아두면은 자, 이런 날에 거래 정지 전날에 종가 베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에 12% 7%를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이 비가전자. 자, 얘도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몇 프로 떴어요? 얘는 무려 28%네요.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또 얘 몇 프로 떴어요? 12% 떴죠. 자, 이렇게 요건을 알아두시면
거래 정지 얼마 이상으로 종가 마감되면은 우리가 거래 정지구나. 그러면은 종가 베팅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강통신에 대한 투자 경고 요건에 거래 정지 요건이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알아두시면요. 기본적으로 평생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거래 정지 요건 두 가지예요. 자, 1번 항목. 얘도 2일 동안 40% 올라가는 경우. 요거랑요. 두 번째는 자, 내일부터 투자 경고잖아요. 이날 캔들 이전. 자, 오늘 종가. 투자 경고 걸리기 전날의 종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은 하루 동안 거래 정지인데, 자, 일단은 내일 상한가를 가도 거래 정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얘랑 비교했을 때 4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입니다. 가격을 미리 체크해 보면요. 29,100원이죠, 오늘이. 종가가 29,100원이고, 자, 곱하기 1.4. 자, 이틀 후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종가가 요 가격보다 위에서 끝나면은 거래 정지에 나간다. 자, 아시겠죠? 만약에 이 가격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종가 베팅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래 정지 이후에 어때요? 갭을 먹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가 베팅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우리가 요 조건만 알아도 써먹을 수 있는 패턴이죠. 제가 어떤 기법을 말하는 데 있어서 보통 기법은 어떤 게 많아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캔들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시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래 정지라는 게 결국 강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기법으로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셨다가 다른 종목에서 써먹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나온 공시에 5번 항목이 있죠. 해제 요건. 자, 결국에는 투자 경고가 자, 뭔가 좀 말이 길어요.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 경고가 풀린다. 자, 이거 모르겠고요. 그냥 투자 경고가 10일 동안 유지가 돼요. 이렇게 캔들이 내일부터 10개가 생겨야 됩니다. 그 10개의 마지막 캔들, 10번째 캔들, 그거의 종가 기준으로 요 세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할 거고 여기에 해당이 없어야 투자 경고가 풀리는 거예요. 자,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면요. 이것도 진짜 쉬워요. 자, 5일 전날보다 45% 이상 오른 경우에 자, 판단일 T는 10번째 캔들 날이죠. 근데 이것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5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0번째 캔들이고요. 자, 5일 전날은 이것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 5월 19일입니다. 자, 그리고 15일 전날의 캔들도 여기 나와 있어요. 5월 4일. 자, 각각 날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만 해주면 돼요. 자, 5일 전날보다 40% 오르면 15일 전날보다 70% 오르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끝나야 투자 경고가 풀린 거고 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10번째 캔들이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투자 경고가 풀리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주포들이 자, 거래 정지를 피한다거나 혹은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투자 경고 풀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패턴이 바로 요거죠.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신 분들은 이 종목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HJ중공업.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일단 10일 동안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이 기간의 절반 구간,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보통 조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제가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HJ중공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날에 투자 경고 걸렸고요. 자, 그 다음 날에 투자 경고 이날이 아니라 요 날에 걸린 겁니다. 이날에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요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가 요 10번째 되는 캔들. 자, 이날의 위치가요. 어때요? 15일 중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날을 피해가죠. 자, 주포가 완벽하게 투자 경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종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풀린 직후부터 미친듯이 상승해주죠. 자, 우리가 이 내용 4일차에서 5일차 조정이 나오는 걸 몰랐다라면은 이런 날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자, 이날의 저가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이날의 저가는 더 심해요. 마이너스 13%. 자, 이 두 캔들에서만 마이너스 9%, 13%를 경험합니다. 4일 동안 조정 나오면은 대략 최소 25% 두드러 맞고 시작하죠. 요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4일차 때 만약에 진입했으면 어때요? 저점 대비 무려 고가가 169%입니다. 자, 이거 다 못 먹어요. 절반만 먹어도 한 70에서 80% 먹을 수 있죠. 성공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대한강통신도 보시게 되면은 자, 어때요? 자, 오늘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왔죠? 진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늘의 진입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경고 걸리는 요건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일 슈팅이 나왔으면은 두 번째 날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들어가셔도 안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되게 재밌는 종목이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이고 이날에 경고 공시가 떴어요. 자, 이날부터 경고 종목이 된 거고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만약에요. 이날 다섯 번째 날에 우리가 종가 베팅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요 캔들의 시가가 무려 29.9%입니다. 상한가죠? 자, 우리가 이 요건만 알았어도 하루 만에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자, 우린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루 만에 상한가. 물론 이런 종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어때요? 5일차 때 진입해서 결국 투자 경고 풀고 날라갔어요. 얘도 저점 대비 무려 82%. 절반만 먹어도 40%예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몰랐다라면 투자 경고 이후 조정이 나온다는 걸 모른다라면은 자, 이거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첫째 날에 무려 마이너스 27% 같네요, 이거는.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 투자 경고 걸리면 4일차에서 5일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자, 요런 내용들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기법들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요런 강의, 요런 내용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쵸?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라면요. 투자 경고랑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단기 과열이죠, 단기 과열. 자, 요게 최근에 걸렸던 종목 생각나는 게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걸어놔서 요 검은색 화살표가 뜨게 되면은 투자 경고 아니죠. 단기 과열에 걸리는 여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정규장에도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얘도 결국 걸리는 건데 거래소에서 제약을 두는 거예요. 이거 많이 올라서 위험하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투자 경고도 그렇고요. 단기 과열도 그렇고 자, 신용 미수를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을 떨어뜨려서 자, 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는 건데 자, 얘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날에 들어갔다라면은 어때요? 슈팅 한번 먹었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얘는 더 가긴 했는데 얘는 여러 가지 조건값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날에 진입하는 겁니다. 자, 2일차에 진입했을 때 우리가 요런 상승 가볍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공시 내용들 앞으로 공시 내용이 아니죠. 요런 기법들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제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료 강의급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죠? 자, 결국에 모든 시장의 중심은요, AI죠. 그 AI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겠죠? 사실 오늘 노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P5는 평택 5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평택 5공장에 무려 삼성전자가 160조를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왜? 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자, 160조를 설비에 투자한다는 얘기고, 자, 이 설비라는 건 뭐예요? 결국 반도체 장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160조를 어떤 장비에 쓰는지 요 내용을 안다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셔야죠. 우리가 160조를 쓴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HBM4에 대한 수율을 올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필요하죠. 쉽게 얘기해서요. 이 HBM4를 최종적으로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해주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이 위해 가져와 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삼성전자가 오를 동안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사이클이 왔죠. 이때 동안 올라갔던 상승률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오른 거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300% 올랐다. 엄청난 건데, 자, 이 같은 기간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 저점 대비 몇 프로가 있냐? 자, 얘는 거의 400%가 넘게 갔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훨씬 많이 간 거. 얘는 거의 900% 갔습니다. 자, 이 말은 삼성전자가 300%갈 동안, 자,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장비 업체들 최소 400%에서 많게는 9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와 투자를 한다는 게 160조를 투자해서 HBM에 대한 수율을 높인다라면은, 자, 이 장비를 다루는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종목 바로 요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용하시면은 제가 왜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기존에 HBM을 테스트해주는 이 후공정 장비는요, 기본적으로 HBM에 대한 구조가요, 자, D램을 이렇게 여러 단 쌓죠. 자, 현재 HBM3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2단을 쌓습니다. 12개의 D램을 붙여서, 자, 최종적으로 HBM 완성한 거를 테스트를 이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12단을 쌓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1단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12단까지 계속 쌓고 완성품을 테스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1단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같이 로스가 생깁니다. 자, 엄청난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에서 만든 장비의 방식은요, 1단을 쌓고 테스트, 2단 쌓고 테스트, 3단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요거 문제 생긴 거 띄어내고 다시 양품 껴넣으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엄청난 수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현재 HBM3E는 12단을 쌓아요. 근데 이제는 HBM4의 시대가 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6단을 쌉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면은 로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결국 돈이기 때문에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수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수율이 1%만 올라도 엄청난 영업이익 효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은 현재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자, 이미 업계 1, 2등이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마이크론도 쓸 수밖에 없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미 차트가 돌아가고 있죠. 장기평선이 쓱 돌아가고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이제 예상 수익률 같은데, 단기 저항 구간은 요 라인인데 여기는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구간 어디예요? 역사적 신고가 라인. 여기가 대략 한 30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자,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올라가는 거에 대해 보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500% 정도는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차트 보고 500%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종목으로 선정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차트 중요하죠.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재료예요. 자, 수급은 결국 주포 역할을 해주는 투자자들, 기관과 외국인들이죠. 결국 이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차트는요,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자, 이게 앞으로 우상향 할 수 있는 흐름인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단기 매매와 중장기 매매는 약간 차트 보는 방식은 다르죠. 단기 매매는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거고요. 단기는. 자, 장기는 트레이더라고 보긴 그렇죠. 장기 투자자들은요, 이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우상향 하는지를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료. 결국 이게 붙어줘야지 사람들이 사고 싶게 되죠. 근데 이 재료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160조를 투입하는데 수율을 올리기 위해 쓴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장비예요. 이미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까지 퀄테스트가 끝나면은 모든 3사가 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터진 이유가, 자, 거래량의 주체를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들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결국 종목을 주포, 외국인들, 기관, 이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미 연기금과 투신이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가장 큰 손인 외국인들이, 자, 3일 빼고 매수가 들어옵니다. 신기한 건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자, 매도하지 않았었는데, 자, 차트에서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일단은 엑시트.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던 개인들도 엑시트.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거고, 자,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아셨죠? 자, 단기 100% 구간까지 장대 양봉 한 3개 정도면 돌파가 가능하겠죠.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HBM 모든 3사가 이 회사의 장비를 이용한다라면은, 자, 500%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아니죠. 대한광통신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 이 종목 이제 올라갈 거 아시잖아요. 정말 소액 포트에 비중 10%에서 20% 정도는 꼭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전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만큼 정말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2글자 대한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대한광통신의 추가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을 안내는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대한광통신 변동성이 심해요. 제가 여기서 안내드렸는데 2시간 있다 여기가 있으면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같이 공유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2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선적으로 요 500% 예상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 요거부터 안내를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한광통신의 추가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거거든요. 자, 모두 다 구독자분들이 위해 해드리는 만큼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다 하시면 꾹꾹 눌러주세요. 최근에 좀 안내해드렸던 게 요거예요. 4월 27일 날 제가 시초가 매매를 들어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요거예요. 투자 경고가 풀린 첫날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비중의 10%를 추가해 보시고, 다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30% 정도 진입해 보셔라 라고 좀 안내를 드렸는데, 자, 운이 좋게도 일단은 제가 안내해 드렸던 시점이 요 날이었어요. 요 날에 안내 드린 이유가 투자 경고가 풀리는 첫날에는 보통 슈팅이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20일 이평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운 좋게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 대략 상승률 확인해 보면은 저점 대비 무려 거의 140% 챙겨 가셨겠네요. 이거 다 못 먹어요. 하지만 절반 60%에서 70%만 먹어도 대박이죠. 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날 진입을 했었는지. 자, 결국에 여러분들도 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타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기술적 관점이든 혹은 재료적 관점이든 상관없어요. 이 이유가 있어야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급등하고 있으니까 매수. 자,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됩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이건 깡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왜 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자, 그 이유가 기술적 분석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이유가 있어야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준들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꾸준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이 5월 12일.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은 아마 13일 새벽 시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두 글자. 대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요 500% 예상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요거 우선적으로 빠르게 안내 드릴게요. 안내 받아보신 분들 일단 내일 우리나라 시장 안 좋을 수 있죠. 개파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회죠. 자, 슈팅 나오기 전에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하락 나오면 땡큐예요. 그냥 빠르게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대한강통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가 걸렸어요. 근데 아까 신한창구에서 막판에 분봉을 들어 올리죠. 이거 뭐예요? 의도적으로 투자 경고 걸리게 했구나. 그렇다면은 일단 내일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뭐예요? 예, 광기 구간은 안 가려고 하는구나. 이 말은 거래 정지는 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그래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투자 경고 걸리면 조정이 원래 나오니까. 그래서 요 패턴 꼭 기억하셨다가 좀 열정 있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투자 경고 걸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물론 무조건 조정은 아닙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슬쩍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는 거.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은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진짜로 너무나도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 일단 내일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화이팅 세 글자 댓글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